지문 읽어볼게요. 우주선은 속도의 크기가 클수록 움직이는 관성만으로 해서 이번에는 또 개념이 뭐 나옵니까? 이제 관성이라는 개념 나오죠. 이 정도는 쉽습니다. 그죠? 관성. 뉴턴 제1법칙이었죠. 관성은 뭐하고 비례합니까? 뭐 할수록? 쟤하고 만약에 여러분하고 달리게 합니다. 누가 멈추기 힘들죠? 그래 볼펜으로 달리지. 그러니까 사이즈하고 관련되는 거 많이 안 맞냐. 그러니까 질량하고 참 사람한테 질량하려니까 웃기네. 질량이 클수록 관성의 세기도 크죠. 그래서 관성과 관련되는 그 공식입니다. 마찬가지죠. 속도가 클수록 또 못 멈추는 거 맞죠? 질량과 속도에 비례하는 게 바로 관성이네요. M하고 V입니다. 그죠? F 이꼴 MV 이라면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자, 그래서 태양의 중력을 뿌리치고 태양에서 더 멀어질 수 있다. 오, 엄청 빨리 뛰면 되는. 공을 위로 던질 때 공의 속도 크기가 클수록 지구 중력을 뿌리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우주선의 속도 크기가 충분히 크면 태양의 중력을 완전히 뿌리치고 태양계를, 와, 이번엔 진짜 엄청납니다. 어디까지 벗어나려 지금? 태양계까지 벗어나네요. 그게 바로 태양 중력 탈출 속도다 이거죠. 공전 궤도에 우주선도 만약에 같이 겁니다. 묻겠습니다. 이 우주선은 그렇다면 추진력이 뭐죠? 이렇게 도는 추진력이 빨리 뭐하고 지구라는 여기서 땡기는 뭐하고 구심력 즉 중력하고 튕겨나가려 하는 뭐하고 원심력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 궤도에서 고정적이죠. 맞지? 여기서 조금 더 주면 이제 지구라는 중력으로부터는 벗어나겠죠. 이게 이 글에서 얘기하는 중력 탈출 속도겠죠.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지 지구라는 이 중력으로부터는 탈출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냐면은 중력 탈출 속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탈출 속도 얘기하고 있어요, 방금요? 이번에는 태양 중력 탈출 속도죠. 그러니까 보세요. 탈출이라는 걸 하려면은 속도가 빠를수록 탈출이 잘 된다 했잖아, 방금. 그죠? 그렇다면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일정하게 동등한 요때는 계속 돌게 되는 건데 이거보다 더 빨리 해버리면은 이제 이 중력 끌어당기는 중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거 맞죠? 그게 지구 중력 탈출 속도고 그런데 이 우주선에 지구의 중력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영향을 주죠? 태양은 엄청 더 크잖아요. 이건 완전히 질량 덩어리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태양 중력 탈출 속도라는 것은 보세요. 중력을 탈출할 수 있는 속도 플러스 태양을 이길 수 있는 힘까지 보태져야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했나? 자, 그게 지금 이 글의 첫 번째 1문단의 화제인 태양 중력 탈출 속도네요. 태양 중력 탈출 속도는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르다. 태양에서 지구만큼 떨어진 거리에서는 초속 42.1km이면 태양의 중력을 뿌리칠 수 있다. 지구의 공전 속도보다 약 루트 2배 더 큰 속도다. 태양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지면은 공을 태양 반대 방향으로 42.1km로 던진다면 그렇다. 그 공은 그런데 뭐까지?
지구 공전속도 아까 했죠. 지구의 공전속도를 덤으로 끄기 때문에 42.1kg의 힘만큼 안 된다는 얘기죠. 벌써 아까 했습니다. 뭐를 이용하면 되지? 이탈하려면, 맞지? 흡수하려면은 아니고 이탈하려면은 뭐하면 됩니까? 공전궤도 뒤쪽으로 태우면 되죠. 그게 아까 했던 뭐다? 스윙바이. 그러니까 이제 뭐 스윙바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구나를 알면 되죠. 또 맞죠? 자, 스윙바이 얘기다 이거죠. 이거는 그렇다면은 행성의 뒤쪽으로 튀우면 되죠. 맞죠? 태양계를 벗어나려면은 42.1km로 해야지 태양 자체의 중력을 뿌리칠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 이 글에서 얘기하는 태양 중력 탈출 속도는 요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요까지 필요 없다는 얘기죠. 태양계 안에 수금, 지화, 목토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거를 탈출하려면은 지구의 중력 이용하고 목성의 중력을 이용하고, 맞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42.1이 아니더라도 얼마인지는 뒤에 나오겠죠. 한 20 정도로 하더라도 중력 태워가지고 스윙바이로 된다는 얘기죠. 계속 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구에서 발사되는 우주선이 태양 중력 탈출 속도의 공전 속도 차이인 초속 12.3km에서 만으로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왜? 아까 했죠. 이것도 뭐도 있다. 지구 중력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지구 표면에서 나갈 때는. 따라서 여기는 16.7km랍니다. 왜 나왔는가는 우리한테 물으면 안 되고 지금 16.7km라면은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답니다. 이거를 제3 우주속도라고 부르고요. 아까 태양 중력 탈출 속도를 제2 우주속도라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심력과 구심력이 아까 동일해지던 공전 궤도를 따라 운동하던 것을 제1 우주속도라고 합니다. 개념 정리예요. 제1 우주속도는 이탈하지 못하고 궤도 속에 갇히는 겁니다. 그 정도 속도를 제1 우주속도, 그 다음에 지구 중력을 탈출하는 것을 제2 우주속도, 그 다음 태양계까지 벗어나올 수 있는 것을 제3 우주속도라는 얘기죠. 따라서 제3 우주속도는 여기 나오죠. 태양계를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속도 크기다 이거죠. 태양계를 벗어난다 했습니다. 태양만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모든 행성들의 중력 크기를 다 이겨내야 되는 거 맞죠? 그 최소 크기고, 이 속력으로 출발해서 태양계의 외곽이나 목성 지나서 쭉 가가지고 그죠? 그 끄트머리 있는 것까지 하려면 정말 시간이 걸리잖아. 벌써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 스윙바이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추진체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에너지 하지 않고 추진체를 쓰지 않고 마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스윙바이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행성을 공전 궤도의 뒤쪽으로 태워버리면은, 그죠? 뒤쪽으로 태워버리면은 인마도 같은 방향으로 휘어지면서 빨라진다 이거죠. 앞쪽으로 가면은 얘가 느려진다 이거. 이게 스윙바이 원리죠. 그래서 힘의 합성으로 행성이 가는 힘과 우주선이 가는 힘이 두 개가 합쳐지 가지고 요만큼 힘으로 더 힘을 더 넣었다는 얘기죠. 그런 식이 바로 스윙바이 원리입니다. 수백 킬로그램을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스윙바이 항법을 사용하면은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스윙바이 개념을 알면은 그건 아주 쉬워집니다. 이제 한편 태양이나 태양에 가까운 행성인 수성을 탐사할 때는 오히려 우주선이 빠른 속력이 문제가 된다. 자, 보세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번에는? 방향전환도 필요, 감속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스윙바이 항법이 나오고요. 어떻게 해야 속력을 높이고 줄이고 방향 바꿀까? 우리는 벌써 압니다. 어떻게 해야 속력 높이죠? 답하세요. 행성의 공전궤도 어느 쪽으로 진입하면? 뒤쪽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면 되죠. 그래 어떻게 하면 속도를 줄이죠? 행성의 앞쪽으로 진입하면 되죠. 뭐 그렇습니다.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는 스윙바이 항법을 시행할 때 우주선은 행성에 다가갔다 멀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쉽죠? 행성의 중력은 우주선이 방향 전환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행성의 중력에 이끌린 우주선이 행성 주위를 감아돌고 빠져나오면서 적절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제 아까 줄이고 느리는 것은 행성이 뭐하고 있다? 공전하고 있다. 비록 스윙바이 항법 용법에는 행성의 공전이라는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높이거나 줄이는 데는 공전 궤도가 중요하다. 이거는 뒤쪽, 요거는 앞쪽. 그죠? 또한 이번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주선의 속도는 다르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요 말도 중요하죠. 달리는 열차 위에서 보았을 때 하고 바깥에서 보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달리는 열차 안에서 누가 공을 던지는 걸 보았을 때 하고 맞죠?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죠? 절대 속도와 상대 속도 얘기하려고 하죠. 지금요. 그런 것들도 많은 지문들 다룹니다. 자,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주선의 속도가 다르다. 자, 먼저 어디 갔나? 먼저 어디서? 행성의 위치에서 보는 게 있고 태양의 위치에서 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잘 보세요. 어느 게 움직이는 거고 빨리 행성이 움직이죠. 움직이는 위치에서 만약에 움직이는 우주선을 본다 합시다. 예? 그죠? 같은 방향으로 만약에 움직인다 합시다. 스윙바이 하려면은 행성의 같은 방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했을 때 그 우주선의 속도 변화는 크게 없을 겁니다. 한번 읽어봐라. 행성의 위치는 행성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우주선의 속도를 따져보자. 우주선이 행성에 다가갈 때와 멀어질 때나 행성에서 떨어진 거리만 같으면 우주선의 속도 크기는 동일하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행성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으면 위치 에너지가 동일하다.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더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운동 에너지 결국 같아. 결국 다가가고 멀어질 때 속도 기능하고 뭐만 달라진다? 방향만 달라진다. 어디서 볼 때? 행성의 위치에서 볼 때 하고. 태양의 위치는 이제 이거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행성은 같이 움직이는 것이었고요. 반면 태양의 위치에서 본 우주 속도는 행성에서 본 우주선의 속도에 행성의 공전 속도가 더해진 속도다. 만약에 우주선이 행성의 공전 궤도 방향으로 멀어진다면 우주선의 속도 크기, 행성의 속도 크기를 이게 우리 아까 했던 합성 얘기입니다. 합성 얘기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태양의 위치는 고정적인 태양의 위치에서 보니까 속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주선이 움직이는 방향이 행성의 공전 궤도 방향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속도 크기만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까지 따지는 방식으로 속도를 계산한다. 우주선이 멀어지는 방향이 행성이 공전하는 방향과 유사할수록 스윙바이를 통한 속도의 크기 증가와 효과는 커진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런 다 해서 양면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죠. 않은 것. 노유입니다. 1번,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우주선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맞죠? 당연히. 맞습니다. 스윙바이 하면은 행성 우주선과 동일한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가게 되고, 맞죠? 스윙바이의 반대를 하면은 행성의 반대 방향 쪽으로 느리게 진행되죠.
방향과 속도의 문제를 끼친다는 얘기고, 중력은. 2번, 스윙바이 항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추진체는 필요하겠지만 많이는 필요 없죠. 2번 또 맞는 말이죠. 됐습니까? 3번, 지구가 만약에 공존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했죠. 지구가 공존하지 않는다면은 지구에서 발사된 우주선의 태양 중력, 아까 16.7km는 제3 우주 속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 커야 하니까. 왜? 뭐까지 필요합니까? 지구에 대한 힘을 못 빌리잖아요. 그래, 지구 중력 탈출 속도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16.7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고, 4번, 우주선의 속도를 원하는 만큼 얻기 위해 스윙바이 항법을 시행할 때, 이것도 쉽고요. 5번 갑시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난 우주선이 수성의 궤도를 돌면서 탐사하는 비행선이 되기 위해서는 태양 중력 탈출 속도가 요구된다라고 했잖아요. 태양 중력 탈출 속도라는 게 뭡니까, 방금? 아니잖아. 수성은 이미 어디에 있는 거니? 태양 안에 있잖아요. 태양 중력 탈출 속도는 태양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지구 중력도 벗어났고 태양 중력조차 벗어나는 거죠. 그런 녀석이 왜 수성의 궤도를 돌겠노? 수성의 궤도를 돌려면은 수성과 이 태양이 갖고 있는 구심력과, 맞죠? 그 다음 원심력이 일치돼야지 궤도를 돌며 탐사하는 비행선이 되겠죠. 요 말 이해했죠? 자, 아니다는 얘기죠. 2번 옵니다. 적절한 거 찾습니다. 질량이 m인 어떤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경우 질량이 스몰 m인 우주선이 스윙바이 항법을 사용하여, 자, 어디서 본다 했습니까, 이번에? 태양에서 본다 했습니다. 태양에서 볼 때. 태양에서 보는데, 자, 운동량은 보존된다 했고, 운동량은 보존되고, 그래서 이 밑줄이 뭘 의미하는가 이거죠. 한번 보세요. 이 밑줄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고,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속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들입니다. 속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고, 1번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VI가 뭐냐면은 스윙바이 하기 전이고 VF가 스윙바이 하고 난 이후의 소행성이나 우주선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VI, V2의 크기는 같다라는 것은 틀린 말이죠. 맞죠? 자, 그런 식으로 푸는 문제들입니다. 행성과 우주선의 질량 차이는 우주선의 질량 차이가 관계를 만들고요.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이라는 말은 이 보기의 밑줄을 통해서는 태양과 행성 사이의 거리가 어떤지 가까운지를 알 수가 없고요. 4번 행선의 공전 속도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이게 바로 적절한 것으로 그냥 답이죠. 스윙바에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공전 속도는 변화가 없지만 우주선의 속도는 크게 변할 수 있다. 맞죠? 그냥 답 예스용으로 바로 찾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또 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남자 주인공 쿠퍼는 연료를 다 소모한 우주선가에 블랙홀로 뛰어듭니다. 블랙홀이 어떤 거죠? 이거는 중력 대빵이죠. 중력 대빵 천체, 맞죠? 모든 걸 다 빨아들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뛰어드는데 여자 주인공 브랜드가 타고 있는 부분은, 자,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우주선이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분리가 된다 했습니다. 즉 우주선이 A가 있었다면 이것이 A1하고 A2로 나눠졌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쿠퍼가 탄 것은 블랙홀로 들어갔고
여자 주인공이 탄 것은 튕겨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펜로즈 과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이게 뭔가 이거죠. 했더니 블랙홀의 종류입니다. 커 블랙홀. 블랙홀의 종류인데 블랙홀의 종류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한 종류입니다. 커 블랙홀이는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가 안에 들어오면 회전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인 이만한 특이점이 뭐가 있다? 에르고스피어라는 게 있답니다. 자, 본래 회전한다는 얘기죠. 회전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 무조건 회전합니다.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 방 우주선이죠. 응? 들어오면, 자, 여기 보세요. 무조건 회전합니다, 이게. 회전하는데, 처음에 이원의 초기 에너지를 갖고 들어온 물체가 둘로 갈라진다 했죠. 그냥 남자가 탄 우주선과 여자가 탄 우주선 2개로 쪼개졌다 했잖아요. 블랙홀로 떨어져 버린 한 조각이 에르코스피어의 회전력을 감소시킨 만큼, 요 말도 이해되죠? 요거 이해됐죠? 물리량 보존 법칙이잖아. 하나가 감소되면 하나는 그만큼의 플러스를 얻겠죠? 회전력을 얻어 E2의 회전력을 갖고. 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세모인 이완이 초기 진입할 때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졌잖아요, 지금요. 맞죠? 그렇다면 E2가 가진 회전력의 속도는 E1보다 많은 건 맞지? 왜 많아요? 이 에르고스피어가 감소한 만큼 이만한 플러스를 가졌겠지. 여기까지 되었습니까? 따라서 들어올 때의 속도보다 나갈 때 속도는 좀 더 빨랐겠지, 여기에. 계속 읽어볼게. E2의 에너지를 가지고 블랙홀로부터 탈출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E2가 E1보다 큰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커 블랙홀을 탈출하는 과정이 펜로즈 과정이다 이랬죠. 그렇다면 펜로즈 과정 1번. 가는 우주선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진행 방향을 변화시키는 경우에 사용된다. 나에서는 물체를 블랙홀에 버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남자 거. 그죠?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나는 우주선의 속도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자, 보라. 우주선 속도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방금 요거 속도 크기를 줄이는 경우 가는 아니죠.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는 행성의 공전 궤도 맞죠? 속도를 얻는 방법이었고 가는 행성의 공전 궤도였고 펜로즈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블랙홀의 공전 궤도는 전혀 관계없었지. 이 커 블랙홀은 뭐를 가지고 있었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물체가 들어오면 무조건 많은 회전하는 에르고스피어의 회전이라 했죠. 이렇게 분리되고 더 힘을 싣게 되는 것은 에르고스피어의 회전 때문이죠. 따라서 정답 5번. 5번에 여기 아니고 블랙홀의 공전 궤도가 아니고 에르고스피어의 회전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태양계에서 탈출하기 위해 스윙바이를 이용하는 우주선에 대한 설명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말이 뭐겠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 스윙바이를 통해, 자, 여러분들 바르게 짝짓는 것입니다. 그냥 답 찾는 거예요. 스윙바이를 통해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주선이 행성에 접근하는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보세요. 행성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면은 거리죠, 거리.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반비례한다 했잖아. 그렇다면은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더 많이 끌어당기는 거 맞냐? 그렇다면 뭐 하거나 엄청난 사건 벌어지겠죠? 뭐 하거나 자, 충돌 되죠? 아니면은 그죠? 맞죠? 그 다음에 우주선이 너무 떨어져서 행성에 접근하면 너무 떨어졌죠?
맞지? 그렇다면 뭐가 안 일어날 수 있노? 성인바이가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속도 변화가 안 생길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어느 거야? 스윙바이가 안 일어나잖아. 스윙바이를 통해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너무 멀리 떨어지면 스윙바이라는 게 뭡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속도가 안 빨라질 수도 있다 이거죠. 효과가 더 작아진다. 속도가 빨라지는 일이 들어야 되죠. 어느 거야? 정답 몇 번? 2번이죠. 됐죠? 스윙바이는 확실히 알겠죠? 그 다음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틀린 거 찾기죠. 자, 우주선이 금성의 중력권을 비행하는 두 경우인데, 자, 이번에도 태양에서 관찰한 우주선이고, 그 다음 하나는 금성에서 관찰한 우주선입니다. 속도 변화 없는 게 뭐였죠, 아까? UI하고 UF였죠. 그림만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은요, UI하고 UF는 요 있죠, 지금요. 변화가 없습니다. 요거하고, 요거하고. 그 다음에 VI하고 VF를 보면요, VI가 여기 있고, VF가 여기 있죠. 당연히 VI가 길죠? 그지? 길다는 얘기는 속도의 크기가 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식 일단 나옵니다. 자, 이거는 자, 금성의 진행 방향이 뭐예요? 뒤쪽으로 올 때죠. 이때 뭐가 일어난다? 우리가 아는 지식상 요거는 스윙바이가 일어나고 연마의 속도는 빨라지죠. 그리고 진행 방향은 얘하고 일치하고,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지식이고요. 요거는 금성의 앞쪽 궤도로 진행하고 있죠. 맞지? 이거는 그렇다면 금성은 일로 가지만 요거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 맞죠? 느려지고 그리고 반대 방향이죠. 자칫하다가는 흡수되기도 하죠. 공전궤도에 흡수되기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가에서 VI보다 VF가 더 큰 이유는 금성의 공전 속도 일부를 얻었기 때문이다. 물리량 보존 법칙. 우주선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2번은 확실히 맞죠? 3번, 가와 나를 비교할 때 우주선이 금성에서 멀어지는 방향과 금성이 공전하면 맞죠? 방향까지 나온다 했습니다. 가와 나에서 UI와 UF는 금성에서 관찰한 우주선의 속도에 했죠. 이것도 5번, 가와 나에서 각각 UI와 UF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죠? 행성에서의 속도 공전궤도, 행성에서의 공전궤도 속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성의 공전궤도와 관계없이 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5번이네요. 그 다음 문제가 있나 또? 어휘 문제죠. 정답은 그냥 이게 뭐였더라? 난처하다. 3번입니다. 난처라는 것은 고쳐자, 처신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자기가 행동하고 처신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뜻입니다.